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진단 맛집 진단쇼의 진행을 맡게 된 김민아입니다. 네, 어제는 6월의 마지막 날이었고 오늘은 7월에 또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 7월은 좀 날씨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시작이 괜찮은데 또 주가의 흐름은 좀 안 좋네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하늘에 구멍이 뚫린 줄 알았는데 또 서울의 날씨는 화창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7월 이 럭키세븐을 31일 동안 앞에 달고 있는 만큼 좀 7월의 시장에서는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간밤에 미증시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5월의 PCE 지수가 발표가 됐다는 부분인데요. 연준에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 부분도 중요한데 우선 이번에 발표된 PCE 지수가 6%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 에너지나 식품 같이 가격 변동이 큰 애들을 제외한 근원 PCE는 4%대 상승률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기존과 비교했을 때 사실 상승률 자체는 이 꺾임새로 좀 전환을 한 부분이라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최고치에 근접한 수준이라서 시장에서는 좀 부담감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에도 처음에는 좀 반등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지금은 좀 하락세로 전환하는 부분이라서 좀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좀 유튜브 참여 그리고 전화 문의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서 전문가님들과 함께 진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참여 방법은 아시다시피 유튜브의 종목명,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그리고 고민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아래 번호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좀 힘든 시장이기는 하지만 저와 함께 파이팅 외치면서 또 출석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러브수기님, 미나이님 반가요. 네, 새곰쥐말님, 핑크공주님이라고 해주셨는데, 네, 공주님이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나비님도 오셨고, 대한도굴협회님, 러브수기님, 아프다님 모두 환영합니다. 네, 유튜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종목이랑 이런 것들 다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많이 읽으면서 진단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이 전문가분들은 금산 전문가 그리고 이호석 PB와 함께 합니다. 네, 먼저 금산 전문가님부터 연결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금산 전문가님 미니 강의 좀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기대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오늘 시장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귀를 쫑긋하고 열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데 오늘 미니 강의 주제는 뭘까요? 네, 제가 이 미니 강의 시간이 항상 월요일과 금요일 날이죠. 제가 미니 강의에서 가장 많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부분이 조선주와 조선기자재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이 시간에 방송했던 것이 우주항공 섹터, 제가 방산 업종을 제가 가장 많이 해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조선주와 조선기자재를 가장 많이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추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복귀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 창에다 올려놨죠. 제가 조선주와 조선기자재를 언제 이야기를 했는가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5월 27일 날 이야기했더라고요. 조선주와 조선기자재 종목을 제가 추천해드린 시간이 5월 27일 날 해드렸고요. 두 번째로 6월 13일 날 또 조선주와 조선기자재를 제가 이야기해드렸었고요. 그 다음 6월 24일 날 지난주 금요일 이 시간입니다. 제가 또
조선주와 조선 기자재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3번 이상을 조선주와 조선 기자재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왜 조선주와 조선 기자재를 제가 이야기해 드렸는가? 하나도 제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제가 또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나와 있는 종목을 제가 집중적으로 아마 이야기를 해 드렸을 거예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한국카본, 동성하이텍, 태강, 성강밴드, 하이코리아. 이 중에서 제가 가장 여러분들한테 기가 따갑도록 이야기해 준 게 태강이었을 거예요. 태강 모르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내가 태강을 외쳤으니까요. 그죠? 태강이라는 걸 내가 워낙 많이 외쳐줬잖아요. 태강이 하면 차트를 여러분들 한번 지금 보세요. 어떻게 지금 차트가 움직이고 있는가. 자, 저는 6월달 양대 지수가 급락하는 속에서도 조선주와 조선기자재는 52주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에너지 수입처를 지금 다변을 하면서 국내 LNG선 수요가 지금 증가하고 있죠. 이 조선주는요, 여러분들 원화 약세도 나쁘지 않습니다. 조선사는 여러분들 조선사라고 하는 것은 선주와 수주 계약을 미국 달러로 체결하기 때문에 조선사들은 환율에 지금 상당히 우호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원달러 환율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는 분 있는데 조선주와 조선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선주하고 수주 계약할 때 미국 달러로 체결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2024년하고 2025년 정도 되면요. 선박의 교체 사이클이 다가옵니다. 보통 선박들은 우리가 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배선의 수명이 보통 한 25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선박을 그때 수주해서 납품을 했기 때문에 이 수명이 2024년하고 내년하고 그다음 2023년, 2024년, 2025년 3년 동안 아마 집중적으로 선박의 인도 사이클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지금 약 한 4억만 톤의 천연가스를 소비하는 EU 국가들이 기존 러시아로부터 약 한 1억 6천만 톤을 의존하고 있죠. 이번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나 이런 중동에서 앞으로 이 천연가스를 아마 조달할 겁니다. 그러면 대규모 이런 LNG선 발주가 이어질 것으로 저는 판단이 들고요. 여러분들 이 LNG선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8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LNG선은요. 대한민국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게 보시면은 제가 차트를 하나 간단하게 봐드릴게요. 현대 이게 나와 있는 게 여러분들 현대미포조선이에요. 보세요. 현대미포조선 차트 보세요. 이럴 때 조정받을 때 이럴 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주도주가 오늘 조정받을 때 배팅을 하는 거예요.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보세요. 조정받을 때 배팅을 하라고요. 한국카본 이게 나와 있는 한국카본 조정받을 때 이런 종목을 배팅을 하시라고요. 동성하이텍 이런 종목군들이 있죠. 그 다음 태강 제가 가장 여러분들 많이 해드렸던 태강이라는 종목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집중적으로 태강이라는 종목을 이야기해줘서 이렇게 추세를 이어가는 종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는 종목이 없다고요. 성강밴드 이게 나와 있는 게 성강밴드 이렇게 가는 종목이 없죠. 하이로코리아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조선주와 조선 기자재에 대해서 오늘 네 번째 시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좀 중기 투자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선주와 조선기자재 관련해서 예전부터 좀 강조를 해주셨던 만큼 오늘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조선주 그리고 조선기자재 최근에 좀 이 시장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들면서 좀 관심을 받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 부분 좀 눈여겨보시면서 앞으로의 흐름, 전망까지 좀 잘 체크해보시면 또 수익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렇게 제가 댓글을 살펴보니까 지금 두통을 앓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네요. 두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에 속 썩이는 종목들이 좀 많죠. 시장도 말을 안 듣고 뭐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도 예뻐 보여서 샀는데 자꾸만 말썽만 부리고 나를 괴롭게 하고 해서 두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마음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더라도 이렇게 점심시간이니까 맛있는 거는 꼭 챙겨 드셔가면서 좀 포트폴리오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네, 항상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속 썩이는 종목들은 저희와 또 함께 하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위니아 에이드입니다. 네, 아프다님이 주신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12,350원이고 보유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5% 이렇게 보유 비중을 갖고 있는데 추가 매수를 해야 할까요? 수익 볼 수 있겠죠?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위니아에이드 이번 6월달 말쯤에 상장을 했죠. 이 코스닥에 처음으로 상장을 하고 사실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막 뜨겁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좀 실망스러워하는 분위기였는데 그래도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현재 구간에서는 1.7% 오르면서 11,950원, 12,0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손해를 보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손해가 있다 해도 그렇게 좀 적은 손해 구간일 것 같아서 지금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앞으로 괜찮아 보인다면 또 그게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네, 제습기 관련주이기도 하고 해서 괜찮아 보이는데 전문가님 어떤 대응 전략 펼쳐볼까요? 네, 그 위니아 에이드라는 기업이 위니아에서 지금 분사해서 상장된 기업이죠. 여러분들 이게 위니아 메이드가 지금 공모가가 지금 16,200원입니다. 현재 주가가 11,950원이죠. 제가 이 종목의 지금 그 시가 정액이 1,839억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의 지금 영업이익을 놓고 봤을 때 주가는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는 가격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 종목은 신규로 다시 재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보통 우리가 기업이 분사해서 여러분들 제가 이런 이야기 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기업 하나가요 이렇게 하나가 있다가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분산하잖아요. A라는 기업으로 하나 분사하고 그 다음 B라는 기업도 하나 분사하고 그 다음 C라는 기업도 하나 이렇게 분사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기업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분사를 하게 되면은 각자의 독립체제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기업의 성장성도 나오고 또 자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지금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보통 분사해서 주가가 가는 주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효성이라는 그룹이 그랬습니다. 효성이라는 그룹이 기업을 분사해서 대박이 터진 거죠. 근데 이게 위니아 에이드라는 기업 자체는요. 제가 판단했을 때 이 종목이 주가가 강하게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최저점이 1,200원이 나왔잖아.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깰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우리가 상장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한번 일정 부분 상승세가 나오잖아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깨는 경우가 많아요. 요거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12,350원에 5%를 가지고 계시니까 요거는요 오늘 반등이 나오면 매도를 하세요. 매도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노리는 전략
뭐 200원 정도, 이 정도는 충분히 저는 매수가 저는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뭐 딤체라든지 그죠? 뭐 에어컨이라든지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뭐 제습기라든지 쪽은 어차피 전체적으로 위니아라는 기업 자체에 전체적인 위니아의 기업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여름철 수혜주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그렇더라도 이 종목은 1차적으로 한번 주가가 고점이 단기적인 고점은 나왔다. 다시 한번 더 매도하고 난 이후에 싸게 매수하시려면은 1200원에서 얼마 전에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또는 안 그러면 앞에서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조선주와 조선주의 아이들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으니까 이 종목은 오늘 주가가 한 12,000원 정도 넘어가면요. 비중이 얼마 안 되니까 과감하게 매도하시고요. 기다렸다가 1200원에 뭐 재매수 하시 아니면 앞에서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종목으로 한번 교체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니아 에이드 관련해서는 일단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하시는 전략을 취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저점 구간 1200원 부근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 저점에서 또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을 권고해 주셨고 또 이러한 전략이 아니라면 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네, 이런 말씀까지 함께 주셨네요. 네,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좀 전략이 수익 내는데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여름이니까 이 제습 관련주를 좀 주신 것 같은데 네, 잘 참고해서 수익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댓글 보니까 지금 뭐 반도체 때문에 답답하다 이런 네, 초코 막대님의 댓글이 제 눈에 딱 들어오네요. 네, 반도체 요즘 너무 안 좋죠. 뭐 투톱부터 시작해서 이 밑에 있는 애들까지 줄줄이 하락세만 걷고 있고 뭐 업황이 도대체 언제 좋아지나 이런 걱정이 계속해서 안 떠나가는 것 같아요. 좀 안 보려고 해도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 네, 그래서 이번 종목은 반도체로 좀 가보겠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DB하이텍, 네, 민준민승맘의 종목인데요. DB하이텍 시스템 반도체 관련 종목을 주셨네요. 76,600원에 진입을 하셨고 보유 비중이 좀 상당합니다. 30%여서 좀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이 본전가가 언제 올까요? 너무 힘듭니다. 2달 전에 팔아야 했는데 진단 꼭 부탁드려요. 네, 힘든 게 저한테까지 느껴져서 저도 정말 도움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2달 전에 팔아야 했다고 생각을 하시네요. 네, 76,600원 부근이면 좀 상당한 시간이 지나셨을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주가부터 좀 체크를 해보면 네, 48,000원대까지 하락을 하셔가지고 좀 손실이 크실 것 같거든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을 때 DB하이텍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금 회수는 좀 가능해 보일까요? 네, 여러분들 지금 반도체나 IT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어떤 내용들을 보셔야 되냐면요. 지금 반도체나 IT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대만 각권 지수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창에 올려놓은 게요. 대만 각권 지수입니다. 대만 각권 지수가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뭐 좀 삼성전자가 전체 시장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잖아요. 이게 대만이라는 나라가 이 대만 각권이라고 하는 데가 이 대만 지수라고 하는 데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같은 TSMC 있잖아요. TSMC가 이 지금 시스템 반도체 업체 TSMC가 대만 지수의 약 한 36%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만 증시의 거의가 거짓말 조금 못하면 40%가 TSMC의 비중이 큽니다. 그 나머지는요, 거의가 미국의 IT 기업들이 있죠.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기업들이에요. 대만에 있는 기업들이. 대만은 거기가 IT의 강국이라고 보시면 IT가 거기가 대만 각권 지수의 80%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만큼 지금 대만 각권 지수를 보면 반도체가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죠. 보세요. 차트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대만 각권 지수의 차트를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국내에 아마
IT 업종, 반도체 똑같이 아마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만약에 이제 반도체가 움직일 때는 제가 DB하이텍을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반도체가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섹터가 DB하이텍입니다. 그거 하나는 알고 계세요? 반도체가 움직일 때는 DB하이텍이 가장 먼저 움직인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성장성이 메모리보다도 비메모리 쪽에서 먼저 주가가 반등이 나옵니다. 지금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워낙 지금 낙폭이 큰데 지금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76,600원에서 매수하셨잖아요. 이거는 좀 기다리세요. 기다리면은 손실을 저는 많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종목은 지금은 좀 아픔이 따르지만 지금 자리는 좀 기다려주는 전략. 제가 반도체가 반등이 나왔을 때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자리가 저는 DB하이텍이 가장 먼저 빠르게 반등할 것이다를 제가 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더 지금 자리는 좀 더 기다려 주시는 전략이고요. 아무튼 대만 가건 지수가 좀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 물론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는 있죠. 그러나 저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주가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움직이다가 다시 한번 저는 리바운딩이 나온다고 봐요. 적어도 6만 원대 아래에서는 매도하는 종목은 아니다. 제가 이 종목의 실적을 가지고 PR을 계산하고 PBR을 계산하고 ROE를 계산하고 그죠? 이런 걸 계산하면은 6만 원 아래에서 파는 주식은 아니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시고요. 좀 더 인내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만의 TSMC, 여기 이 대만 지수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6만 원 아래에서 이 매도는 아니라고 하십니다. 네, 그리고 워낙에 이 DB하이텍, 반도체 업황에서 이렇게 분위기를 리딩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뭐 팔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서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단기적인 낙폭은 크지만 일단 지금은 좀 지켜보고 관망적인 태도로 좀 더 기다려보자 이런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손실은 좀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 주셨으니까요. 좀 마음의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 자체가 안 좋은 종목이라기보다는 워낙에 요즘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이 업황 분위기 자체가 흔들흔들하는 분위기라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업황 분위기만 개선이 된다면 또 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니까요. 네, 좀 마음의 위안을 안고 또 점심도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관련해서 얘기가 나온 김에 이 반도체 도대체 언제 올라갈까요? 사실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라고 해가지고 좀 반도체를 사면 그래도 안정적이게 들고 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자식한테까지 물려줄 수 있는 좋은 주식이다. 네, 이런 말을 많이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종목도 반도체로 좀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중에서도 대장주죠.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네, 삼성전자 이번에 CJY님이 들고 오신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68,900원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보유 비중이 좀 많이 높아요. 80% 비중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지금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으니까 네, 여기 지금 고민도 딱 짚어주셨네요. 비중이 많아서 너무 걱정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네, 정말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는 막 그 재작년까지만 해도 10만 전자 간다, 이런 좀 호전망이 있었어가지고 기대감이 상당했던 종목인데 지금 1년 내내 하락세만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좀 계속 기다리면은 그래도 빛볼 날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그 보실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차트도 같이 놓고 보세요. 제가 지금 창에 그 올려놓은 게 마이크론에 지금 차트를 올려놨습니다. 삼성전자의 차트와 뭐 거의가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죠. 주가가 하락 이후에 다시 쌍바닥을 지금 찍는 자리에 와 있죠. 이게 지금 창에 보고 있는 게 마이크론의 지금 차트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이게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삼성전자를 종목을 제가 진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분께서 지금 삼성전자의, 지금 비율을 80% 정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게 만약에 다른 종목을 가지고 있었으면,
상당히 머리가 아플 거예요. 대한민국의 최고 기업의 주식을 지금 80%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결국은 삼성전자는 결국은 있잖아요. 이게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국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이길 수 있다고요. 결국은 이 종목은요,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종목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삼성전자가 지금은 이루고 있지만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 종목을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좀 길게 놓고 보시면 돼. 여유 자금이면. 그러니까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지금 자리가 제가 비중이 좀 80%니까 비중이 좀 적으면 저는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물량을 모아가는 전략이 저는 그게 정답입니다. 근데 지금은 비중을 80%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이 종목을 매도하는 거 아니죠. 기다려주는 거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손절이 없는 종목은 삼성전자뿐이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손절하지 않는 종목은 저는 삼성전자라고 봅니다. 좀 시간 투자하는 거고요. 이게 여러분 이게 주봉, 월봉, 연봉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연봉 차트예요. 이게 연봉 차트인데 여러분들 연봉으로 보시면 과거의 주가의 흐름을 잘 보세요. 이거는 이 종목은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삼성전자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반도체라고 하는 건 지금은 반도체의 수요가 좀 우려가 돼서 지금 주가가 내려오지만 반드시 삼성전자는 저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죠. 좀 시간 투자하는 전략이에요. 그리고 이분께서 68,900원이면 주가가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저는 68,900원이면요. 저는 제가 좀 비중만 좀 적으면 제가 추가 매수를 내가 지금 자리에 제가 추가 매수를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비중 자체만 그대로만 가지고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는 것도 제가 가능성이 없는 주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다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삼성전자 이런 거는 가져가시면 되고 카카오나 네이버나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아마 주가가 반등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삼성전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는 성장주이면서 경기 민감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저는 손절이 없는 종목이다. 좀 시간 투자한다. 그 시간 투자가 1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으나 좀 여유 있게 좀 너무 지금 손실이 크다 해서 가슴 아파할 필요 없습니다. 이 종목은요.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잖아요. 꼭 이 종목은 기다렸다가 수익을 내고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워낙에 유명한 종목이기도 하고 좀 오랫동안 하락세를 걸어온 종목이라서 여러 구간에서 진입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 금액대에서 진입을 하신 분들이 많아서 좀 이 진단에 좀 더 귀를 쫑긋 세우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데 우선 금산 전문가님이 이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에서 손절을 하지 않을 종목이다. 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그래서 CJY님 지금 68,900원에 들어가셔가지고 또 이 보유 비중도 80%나 되시고 해서 좀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은데 우선은 좀 기다려보는 전략을 취해봅시다. 네, 그렇게 좀 취해보시면 나중에 또 빛을 볼 날이 꼭 온다고 하시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금산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좀 종목 진단해볼게요.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금산 전문가님과 함께 이렇게 종목 진단해봤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같이 시장이 좀 불안할 때는 좀 이렇게 전문가님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인사이트 얻어가면서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이호석 PB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PB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PB입니다. 네, 오늘은 좀 날씨가 좋아가지고 또 기분도 좀 어떠신가요? 상쾌하신가요? 네, 기분이 굉장히 상쾌하면 좋겠는데 날씨만 밝고 이제 좀 증시는 맑진 않아서 조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지금 뭐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2,300포인트가 지지를 받고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조금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오늘 뭐 남은 이제 한 3시간 정도죠. 3시간 정도 또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제 주말 맞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더 참고해야 할 부분 이런 거는 없을까요? 요즘 계속 뭐 성장주도 안 좋고 그냥 시장이 다 계속 반등 움직임 나타내다가 하락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네, 우선 이제 시장 자체만 보았을 때는 최근에 이제 저는 환율에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환율이 1,300원 넘어가는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환율이 높아지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게 맞겠지만은 지금 뭐 1,300원씩 넘어가고 이런 사태는 예전에 이제 뭐 금융위기라든지 닷컴 뽑을 때나 있었던 일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매크로 환경 자체가 안 좋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매수를 하는 뭐 그런 장면이 많이 보기 힘들 테니까 오히려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해서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장이 빠지게 되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증시에서 이제 저평가 받는 종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발굴해 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저도 이 코너 아니면은 이제 토마토 TV 전체를 통해서 그런 종목들 발굴해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저평가 매력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집중 공략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네, 요즘 시장에서는 이 테마성 움직임이 뚜렷하다 하고 뭐 어떤 이슈에 따라서 같이 움직인다 해서 뭐 포트폴리오가 30개 섹터에서 종목들이 올라와 있다고 해도 좀 갈피를 잡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순환매도 너무 빠르게 돌고 있고 언제는 이 A 종목이 오르면 내일은 A 종목 내려가고 뭐 B가 오르고 하니까 이게 좀 갈피 잡기가 좀 힘든 것 같아서 좀 되게 더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PB님이 저평가 종목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다음 종목은 저평가 매력을 갖고 있기로 좀 평가를 많이 받았던 그런 종목을 해보겠습니다. 따상님의 종목이고요. 코리아 서키트를 골라주셨네요. 네, 코리아 서키트 19,693원에 진입을 하셨고 보유 비중은 15%라고 합니다. 이 고민은 사고 나서 계속 빠지는데 매수가까지 오겠죠? 대응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네요. 네, 19,693원에 진입을 하신 거면 그래도 나름 최근에 진입을 하셔가지고 이 손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뭐 3% 넘게 급락세를 연출하고는 있습니다만 18,000원 중반 부근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원금까지는 그래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PB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뭐 어느 정도 희망이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 자체가 뭐 나쁘니까 거의 제가 보니까 차트상으로 또 5월 한 달 내내 그리고 6월까지도 계속 흘러내렸던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뭐 이 부분은 아무래도 하락을 막아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들이 없으니까 좀 그런 부분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매수가가 끝자리가 안 맞는 걸로 봐서 추가 매수를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시점에서 매수가까지는 어느 정도 폭도 되게 짧고 충분히 가능한 가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코리아 서키트라는 종목은 PCB 회로 기판에 대한 전문 업체고요. 최근에 시장에서 이제 조금씩 회사가 변모하고 있는, 왜냐면은 저희가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 그리고 그 위까지 기다리려고 하면 어느 정도 그 회사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다면 기존에 이제 모바일 기판 전문 업체에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기판으로 이제 사업 영역을 좀 더 확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FCBGA라고 저희가 부르는 건데요. 이 FCBGA가 그냥 고급 회로 좀 더 미세공정의 회로 기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최근에 뭐 삼성전기가 2조 원 가까운 돈을 이제 FCBGA 라인에서 쏟아붓기도 했었고 이제 LG 이노텍도 이것을 이제 4천억 정도 투자하기로 했다. 뭐 이런 지금 내용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 향후 성장성은 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코리아 서키트가 생산하는 FCBGA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라든지 셋톱박스 같은 통신기기에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단기 공급 계약도 맺었던 이런 부분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향후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없을 겁니다.
단지 지금 문제를 조금 참아야 되는 거는 시장에 대한 내용이라고 조금 판단이 되거든요. 결국은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조금 더 기다리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락할 수 있는 가격대가 17,000원 정도 지금 보이는데요. 주봉상으로 해서 120주봉 보시면은 거의 이제 120주봉 거의 다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7,000원 정도까지 만약에 밀리더라도 그 정도 선에서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들고 기다리신다면 이제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도 같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시점에서 60주봉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60주봉을 보시면은 지금 22,000원 정도, 22,000원 약간 안 되는 가격인데 22,000원 정도 된다고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22,000원까지는 앞선 매물들이 조금 적어지기 때문에 도달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본전에서 정리하시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조금 더 기다리셔가지고 한 22,000원 정도에서 차익 실현하시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그 시간, 그 시점의 주식시장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고려하셔서 한번 판단하셨으면 합니다. 네, 코리아 서키트 17,000원 부근부터는 그래도 상승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가능성까지 함께 짚어주셨고요. 또 2만 원 부근까지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말씀까지 함께 주셨네요. 네, 우선은 1차적으로 17,000원까지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좀 이슈 체킹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잘 참고하셔가지고 마음의 위안도 받고 또 포트폴리오에도 위안이 함께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파골 묘조수님, 날씨 엄청 덥네요. 외출 잘 안 하는데 오늘 파바데이 할인받으러 나갔다 왔어요. 네, 오늘 날씨가 좋기는 한데 아직 꿉꿉함은 남아있고 또 습기도 차고 날씨가 덥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햇빛이 있으니까 기분은 좋지 않으신가요? 네, 파바데이면 이 통신사 할인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꼭 이렇게 알뜰하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 CS 윈드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가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좀 매일매일 하나씩 종목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CS 윈드 주식 공부 대박나자님의 종목이고요. 62,900원에 진입을 하셨고 보유 비중은 10%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지금 보유 중인데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또 추가 매수도 가능한지 궁금하시고 또 목표가도 설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62,900원대에 진입을 하셨으면 이게 급락하기 전에 들어가신 건지 아니면은 그래도 바닥 잡고 조금 이렇게 올라올 때 하신 건지에 따라서 지금 심리 상태가 많이 달라지실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제 원금 회복 가능한지 아니면 지금 하락하고 있을 때 추가 매수해가지고 물타기 한 다음에 조금 더 수익 내는 게 좋을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가장 좋을까요? 네. 우선 이 종목에 대해서는 길게 봐도 좋고 짧게 봐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지금 차트상의 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요. 지금 62,900원 정도가 아마 매물대가 가장 많이 형성되어 있는 가격 부분이거든요. 이 말인즉슨 시청자분께서도 이 가격에 매수하셨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 가격에서 매수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매물대까지는 어느 정도 가볍게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길게 보더라도 좋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풍력과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풍력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유럽에서 이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나오면서 그에 따른 수혜가 더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까지도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은 풍력 발전기의 기둥 부분인 타워를 이제 생산하는 업체고요. 그 법인이 많습니다. 베트남, 미국, 포르투갈, 말레이시아, 중국, 터키 등 이제 해외 이제 법인을 직접적으로 생산을 해서 운영하는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풍력 관련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메가 트렌드라는 걸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메가 트렌드라는 것은 어떤 이슈가 있어서 잠시 일시적으로 꺾일 수는 있겠지만은 최종적으로 보았을 때는 시세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신재생이다, 탄소 중립이다,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는 풍력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세계적으로도 동의가 되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제 이 부분을 파생해서 시세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신에 지금 가격에서는 이제 매수를 할 이유가 매수할 메리트가 굳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지금 가격보다는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이제 매수가 가능합니다. 매수가 가능한 가격은 이제 한 5만 원 정도 지금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45,500원까지 하락한 적이 있었고 올 1월 달에 올 5월 달에도 이 부분이었는데 6월 달에 보시면은 한 5만 원 부분에서 이제 시세가 좀 반등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저점이 이제 갈수록 상대적으로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만 원 정도 조정 나오면은 추가 매수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목표가는 뭐 높게 보면은 위쪽으로 막 7만 원, 8만 원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짧게 드리는 목표가는 66,000원으로 드릴게요. 66,000원 가격이 올 3월에 있었던 고점 가격, 올 2월에 있었던 고점 가격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매물이 쏟아져서 주가가 한 번 더 조정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굳이 더 긴 기간 동안 이쪽을 노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66,000원 놓으시고요. 나중에 이제 저희 그 진단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종목 진단 요청해 주시면은 목표가 도달했을 경우에 추가적인 목표가까지 다시 한 번 더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신재생 에너지에서 가장 많이 들려오는 게 풍력 그리고 태양광일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풍력주로 이렇게 관련주로 부각을 받고 있는 CS 윈드 추가 매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십니다. 추가 매수는 가능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가격에서 추가로 매수하는 것에 있어서 메리트는 없다. 5만 원 부근까지 내려가면 추가 매수를 생각해보자. 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를 66,000원 부근으로 설정을 해주셨으니까 일단 그 지점까지 바라보시면서 거기서 한번 수익 실현하신 다음에 그 다음 목표가를 또 2차적으로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생에너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뭐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뭐 앞으로 전망은 또 괜찮은 거죠, 피비님?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 뭐 풍력이라든지 이제 뭐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수요 자체가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전망이 굉장히 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까지만 해도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큰 부각을 받지 못했어가지고 좀 횡보 기간이 좀 긴 게 차트에서 보여서 또 이렇게 잠깐 반짝 이슈에 따라서 떴다가 다시 한번 하락한 다음에 횡보 지속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좀 어느 정도 있었는데 네, 그럴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글로벌 트렌드 자체가 이 재생 에너지 쪽으로 좀 합의를 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을 혹시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네, 저의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봐야 되는데 우선 요즘 시장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 좀 하락하고 있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막막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을 좀 풀어드릴까 합니다. 저희 한문 선생님이 저한테 그때 맨날 유비무환을 강조하셨거든요. 준비된 자한테 기회가 온다. 네, 그래서 요즘 좀 많이 힘든 시장이기는 하지만 이런 시장일수록 좀 포트폴리오 더 수익률을 더 많이 낼 수 있고 손실은 줄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좀 더 많이 준비를 하다 보면 더 완벽한 포트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하면서 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후성입니다. 후성 보유 비중 40% 되고요. 전화 연결을 해야 하는데 네, 지금 시청자분과 함께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네, 종목 맞습니다. 네, 오늘 기분 좀 어떠신가요? 전화가 모처럼 연결돼 갖고 너무 좋네요. 그러신가요? 네, 그 기분 네. 계속 좋으실 수 있도록 진단도 더 꼼꼼하게 열심히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종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후성 2만 원에 40%요. 2만 원에 40%요. 네. 2만 원이면 올해 6월 달쯤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이슈 때문에 좀 혹하셨어요? 2차 전지고 또 뭐 세 가지인가 그게 후성이라는 주식이 뭐 원전도 조금 뭐 관련돼 있는 것 같기도 그래서 또 주위에서 또 금산 그 선생님이 또 권유해갖고 적극적으로 샀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후성 2차 전지 관련주고 또 원전이랑도 좀 엮여 있는 것 같아서 유망해 보이셔서 고르신 것 같아요. 네, 네. 고민은 어떤 게 될까요? 글쎄 더 물타기를 한번 더 해볼까 어떤데요? 네,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 여기서 예, 예. 기다릴지 아니면 손절을 네. 할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피비님과 함께 또 종목 진단 해보겠습니다. 네, 예. 피비님, 지금 물타기를 해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기다려볼지, 아니면 지금 하락세니까 그냥 차라리 손절을 할까, 이 부분을 두고 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전략이 가장 좋아 보일까요? 네, 우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비중이 한 40% 되시기 때문에 비중이 너무 높아서 추가 매수는 조금 더 이제 자제하시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매수가가 2만 원 정도고 2만 원부터 계속 그동안 가격이 좀 흘러내렸잖아요. 흘러내렸던 부분 보았을 때, 그리고 차트상으로 보았을 때 현재 지금 수평선을 그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가격 자체가 어느 정도 충분히 빠졌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새로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들고 기다리시는 전략 먼저 말씀을 미리 드릴 거고요. 후성 관련해서는 이 회사는 다양한 일을 하고 있긴 합니다.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 불소를 기반으로 해서 산업용, 그다음에 가정용 냉매가스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특수가스라든지,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전해질 소재와 관련된 2차 전지 소재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이 회사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포인트를 놓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볼 것은, 그러면 과연 후성이라는 종목은 어느 이슈의 주가가 움직일까라는 겁니다. 실제로 다양한 방금 말씀드린 3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2차 전지 소재와 관련해서 시세가 가장 많이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실제로 이제 2차 전지 테마가 움직일 때 시세가 나온다는 부분 생각해 보면 2차 전지 관련주, 2차 전지 소재주로서 조금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슈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공장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든지, 그래서 소재주들이 나빴다든지, 이런 것이 좀 전반적인 좀 흐름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후성 같은 경우에 결국은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야지만 이제 시장에서 조금 더 부각받을 수 있다는 점 생각해보면 좀 기다림의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겠다라는 말씀도 또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가 매수는 지금 자제하시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오히려 가격 같은 경우에는 27,000원까지 현재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27,000원까지 현재 열려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비중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신 물량은 22,000원에서 절반 정도는, 22,000원이 매물이 이제 가장 빡빡한 구간이거든요. 22,000원에 20% 절반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 20%만 가지고 27,000원까지 가져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후성 관련해서 2차 전지주 이쪽으로는 좀 그래도 유망하게 바라봐 주셨어요. 그런데 일단 지금은 들고 계시라는 전략을 주셨고 22,000원 부근에서 지금 비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손절을 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좀 나머지 20%를 들고 가는 것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 많이 얻어가시길 제가 여기서 응원하고 있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후성 2차 전지 관련해서 아무래도 좀 시장에 관심도 많이 받고 인기쟁이 종목이다 보니까 또 후성 갖고 계신 분들, 우리 시청자분 아니시더라도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다른 분들께도 좀 전략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으니까 2차 전지 섹터 자체로도 좀 업황 분위기를 힌트를 얻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준호님, 요즘도 한문 가르치시는구나. 그럼요. 근데 제가 사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꽤 됐어요. 그래서 요즘 친구들은 한문을 배우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한문을 배워야죠. 네, 배워야 여러 가지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초코막대님, KH바텍 21,0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20%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특별한 사연은 없다고 하시는데 KH바텍 이번에 삼성전자 폴더블폰 관련주로도 알려져 있고 여러 가지 실적 관련한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도 예전에 관심을 많이 보였던 종목이기도 했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 게 우리 초코막대님의 수익률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폴더블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저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상반기에는 폴더블 신제품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3분기부터 폴더블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좋은 호평들이 나올 거예요. 전체적인 이제 좋은 호재들이 나올 것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이제 폴더블 초기 물량에 대한 것들이 납품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사실상 KH바텍은 그 폴더블에 접히는 경첩 같은 것이 뭐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많이 기대가 되거든요. 만약에 지금 매수하셨던 종목 기준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21,000원인데 21,000원부터 지금 18,000원까지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폴더블 폰의 이제 매출에 폴더블 폰의 판매량에 따라서 매출도 실제로 저에게 찍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폴더블 폰이 흥행하고 그 다음에 지금 대중화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더 이제 좀 더 대중화된다라고 하면은 판매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질 것이라서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걱정 마시고 기다리시는 전략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제가 지금 작년 9월 기준으로 하면 31,000원, 32,000원까지도 시세가 났었어요. 결국은 폴더블 폰 흥행에 따라서 주가가 좀 많이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저희가 딱 짧게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이제 매수가인 21,000원 부근에 121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전까지는 어느 정도 올라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제시해드릴 목표가는 27,000원입니다. 지금부터 만약에 21,000원을 돌파해서 120선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위쪽으로는 한 27,000원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 수혜를 기다리시면서 본전을 정리하시기보다는 27,000원까지 좀 가져가시는 전략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주셨네요. 네, 지금 18,000원 초반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선은 기다려보면 27,000원까지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이 올해 하반기부터 좀 노려보시면서 수익률을 챙겨가셨으면 좋겠는데 27,000원까지면 그래도 상당한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코막대님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호석 PB와 종목 진단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PB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호석 PB님 그리고 금산 전문가님과 함께 이렇게 진단쇼를 해봤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요즘에 좀 많이 어려우시죠? 반도체도 많이 하락하고 있고 2차 전지주도 그렇고 들고 계신 종목이 사실 우왕좌왕하면서 어떻게 뭐 뚜렷한 이유 없이 하락하기도 하고 상승하기도 하고 좀 갈피 잡기가 힘드실 것 같은데 네, 그럴 때 그래도 위축되지 마시고 고민 있으면 언제든 저희 진단쇼에서 상담해드릴 테니까요. 네, 부담 갖지 마시고 여기 와서 부담 다 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좀 파이팅 넘치는 모습으로 맞이해 드릴 테니까요. 내일도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드렸고요.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또 특별하게 행복하게 점심시간 함께해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